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해외 축구 유로파랑 유컨이 있는 날인데 좀 미리 분석 좀 하려고 빨리 켰고요. 배당 같은 것들은 그냥 해외 배당을 참고로 한 거니까 수정치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첫 경기 이제 알크마르 대 토트넘 경기인데 이제 뭐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13등밖에 안 돼가지고 자력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꽤 어려운 순위가 돼버렸어요. 구단 내부에서는 유로파에 올인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상대가 알크마르 정도면 꽤 잘 걸린 편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알크마르도 뭐 갈라타사라이가 생각보다 별로긴 했지만은 저 정도 되는 스쿼드를 잡고 올라온 터라 가지고 토트넘도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. 알크마르가 이번 시즌 유로파에도 홈에 보면은 엘프스보리, 페네르바체, 갈라타사라이, 로마,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갈라타사라이를 홈에서 4대1로 이렇게 홈에서는 4승 1무로 거둔 것도 그렇고, 이제 옛날 전적이 좀 많긴 한데 유로파 무대에서는 홈 전적이 굉장히 좋은 게 보입니다. 물론 막 옛날 게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홈에서 17경기 동안 9승 8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. 유로파 무대에서. 뭐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뭐 토트넘 정도의 체급을 만난 걸 손에 꼽지만은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만 뭐 로마, 갈라타사라이한테 그런 애들한테 안 진 게 대단하긴 합니다. 뭐 리그에서는 알크마르도 사실 볼품은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얘네가 1차전 2경기를 마치고 나서 3월 9일에 주중 경기가 있다가 그 2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틀 뒤니까 유로파 때문에 4월로 옮겨져가지고 1, 2차전 사이에 일주일간의 휴식이 생기기도 했어요. 이러면은 알크마르는 1차전 홈에서는 어떻게든 승점을 벌고 2차전에 체력 우세를 앞세운 운영을 할 만도 하다. 저는 그런 생각 또 들어가지고 이 토트넘에 아직까지도 뭐 판더펜 로메로가 없고 드라구신 벤데이비스까지 스리딘 쪽의 문제라든지 또 뭐 솔랑케나 뭐 이런 애들도 공격진도 무뎌진 걸 생각하면은 토트넘도 여전히 안 좋은 구간에 있거든요. 뭐 이거는 토트넘 배당이 꽤 좋아 보이긴 한데 나는 근데 1차전 정도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무승부 이상을 띄울 가능성도 생각은 나가지고 좀 조심하고 싶고, 뭐 이건 고배당이 올려 보입니다. 무승부라든지 토트넘 햄문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트넘을 약간 좀 깔보는 셈이죠. 다음에 페네르바체 대 레인저스 경기 있는데 이제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가 안더레흐트를 상태로 1차전 홈에서는 좀 쉽게 2차전에서는 무승부를 띄우면서 16강을 갔습니다. 지금 페네르바체 멤버 자체가 제코, 타디치, 코스티치, 엔네시리, 뭐 탈리스카, 프레드, 슈크리니아르, sve윤주, 생 막시맹 몇몇은 사실 챔스급이야. 선수단 근데 대부분들이 뭐 전성기도 많이 지난 것도 있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있지만은 유럽 대항전에서는 꽤나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사실 뭐 여전히 터키 리그 팀들 뭐 갈라타사라이도 그렇고 좀 거품도 껴있다고 보기도 하고, 저는 실속은 레인저스가 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요즘에 레인저스가 리그 내에서 이렇게 좀 승점 드랍이 있는 팀이에요. 세인트빌, 마더웰, 뭐 퀸 이런 팀들한테 진 거 보니까 레인저스도 마냥 뭐 좋게 볼 시기는 아닌 것 같다. 뭐 그런 게 있고, 저는 1차전은 그냥 무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승부를 보는 거는 레인저스는 올려치고 페네르바체는 좀 내려치는 느낌이 있는데, 요즘에는 뭐 터키 리그 팀들이 뭐 지옥의 터키 원정 그런 홈발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거든. 나는 유로파 무대에서도 딱히 막 크게 대단한 게 많이 안 보여 제 눈에는. 이건 또 뭐 페네르바체 핵심 중에서 핵심인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이제 타디치 감으로 많이 뛰는 게 프레드인데, 프레드가 이 경기도 징계 누적으로 결장하거든요. 그것도 거슬리고 뭐 근거가 그냥 별로 없는 분석이라서 저는 레인저스가 프렘 배당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정도, 그 정도 내볼 만한 것 같고,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랑 리옹이랑 붙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이 부쿠레슈티라는 클럽이 원래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러피언 컵, 옛날 챔피언스 리그 전시를 우승도 한 적이 있는 클럽이에요. 근본 있는 클럽이라고 했지만은 워낙 옛날 얘기긴 합니다. 이거는 그냥 홈발 때문에 루마니아, 이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원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리옹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근데 뭐 얘네들 리옹도 홈에서는 뭐 23승점 리그에서, 원정에서 16승점으로 원정에서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있기는 해요. 그래도 이번 시즌에 리옹이 유로파에서도 원정을 보면은 2승 2무 정도로 꽤나 괜찮게 했었거든요. 무패에다가 뭐 레인저스나 이제 카라바 같이 원정이 좀 어렵기로 소문난 이 바쿠, 그리고 뭐 스코틀랜드 이런 팀들을 잡은 거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리옹이 꽤나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추정치로는. 물론 이제 부쿠레슈티에는 루마니아 국대들도 꽤나 포진이 되어 있고 매번 루마니아 원정이 뭐 개빡센 곳이라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그냥 나는 리옹이 이번 유로파에서 뭐 아쉬운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준 것도 없기도 하고, 요즘에 이제 뭐 얘네들이 최근에 또 리그에서도 보면은 뭐 마르세유라든지 그리고 PSG한테 아쉽게 진 셈입니다. 상위권 팀들이랑 비기기도 하고 다른 팀들은 그냥 쉽게 패고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전 나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긴 돼요, 리옹이. 그래서 이거는 고배당을 보더라도 리옹을 좀 보고 싶어갖고 저는 뭐 고배당을 보겠지만 아마 리옹 햄물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싶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다음에 이제 소시지 대 메뉴 경기인데, 저번에 이제 소시지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미드윌란과의 경기 때 라인업의 힘을 엄청 뺐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번에 또 코파에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오히려 좀 힘을 주는 모습이었는데, 나는 그냥 소시지한테는 이 유로파라는 대회가 코파나 리그보다도 낮은 3순위 대회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제 얘네들이 일정상으로는 연달아서 레알 마드리드, 바르셀로나 만나고 메뉴 만나고 세비야 한번 만나고 다시 또 메뉴 만나는 이런 지옥의 일정이 남아있어가지고 소시지가 일정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. 뭐 이거는 메뉴도 지금 리그에서 뭐 14대 나가 토트넘한테도 최근에 뭐 지고 FA컵도 탈락하고, 이거는 그냥 둘 다 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난 그냥 좀 홈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이거 뭐 메뉴가 당연히 좀 최근 면에서 우위에 있겠지만은 뭐 부상이 많기도 하고, 메뉴도 지금 부상이 엄청 많아요. 시즌에 좀 잘해주는 마이누 같은 애들도 빠져있고, 결장자가 되게 많습니다, 메뉴가. 그래도 뭐 소시지가 올 시즌 홈에서는 뭐 강팀 상대로 좀 선전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, 저는 뭐 둘 다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똑같고, 이거는 개인적으로 난 또 소시지의 라인업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. 저번에 플레이오프처럼 뭐 라인업에 힘을 뺀다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같아요. 근데 뭐 소시지가 얼마나 라인업에 힘을 주냐 마냐는 모르겠지만은, 저는 메뉴가 역배거든요, 지금 나온 걸로는. 그래서 역배 받은 건 좀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고, 프렌이나 언더 정도는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나. 리그에서 이미 개처받고 있기 때문에 메뉴도 지금 뭐 자력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 이런 보는 건 좀 어렵고, 그래서 유로파에 힘을 줄 만도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. 메뉴의 프렌이나 뭐 언더, 이건 언더는 좀 소시지의 색깔이죠. 그렇게 좀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풀젠 대 라치오 경기. 풀젠은 원래부터 유로파 단골이긴 한데,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얘네들이 유로파에서 좀 힘을 못 썼습니다. 특히 메뉴라든지 뭐 빌바오 같은 이런 컨텐터급 팀들한테 힘을 못 썼어요. 뭐 이제 라치오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배당 3손가락을 해드는 지금 포스를 내뿜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주포 카스테야노스의 부상 이탈이라는 누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원래 이제 카스테야노스가 없을 때 3무 2패인가 2무 3패로 5경기 동안 올 시즌 승리가 없었는데, 직전 경기 때 밀란 원정을 잡아버렸어요. 이런 파란을 보였었고, 확실히 시즌 전체로 보면은 이제 라치오가 요즘에 좀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난 것도 있고 어려운 구간이지만은, 글쎄 밀란을 잡고부터는 여러 부분들이 좀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라치오가 일단 이번 유로파 풀리그를 전체 1위로 뚫을 정도였었고, 그 기간 동안 뭐 소시지, 아약스, 포르투 같이 뭐 우승 후보들도 상대했던 것도 그렇고 전부 밟아왔었고, 그런 부분에서 저는 라치오는 고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뭐 풀젠이 원래부터 유로파에서는, 얘네들도 유로파에서는 나름대로 홈바를 좀 받았던 애들이긴 한데, 나는 이 정도, 이것도 배당상으로는 라치오의 원정승도 볼만하고 뭐 햄모 생각도 나고, 그 정도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데 대 올림피아코스는 좀 간단한데, 그냥 나는 이건 일단 올림피아코스라는 팀이 이번에 이 유로파 전체에서 따졌을 때 7등이었었거든요. 자력 진출을 했는데 9득점 3실점이야 8경기 동안. 가장 점수가 안 난 클럽이에요. 보데도 얘네들도 이제 특유의 노르웨이의 홈발 그런 것들로 2차전에 뭐 트벤테를 잡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노르웨이 리그가 재개가 안 됐어요. 그래서 3월 말이나 노르웨이 리그도 재개가 되거든. 그래서 계속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보데가 우위에 있긴 하다, 뭐 그런 건데, 사실 이거는 기후를 얘기하기에도 올림피아코스가 말매 원정에서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좀 꺼내기도 애매하고, 같은 북유럽 클럽 원정 와서 이긴 거니까 그냥 뭐 언더 정도만 저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. 8경기 9득점 3실점 이거를 좀 올려 쳐보도록 할게요, 올림피아코스를. 나는 아약스 대 프랑크푸르트는, 이건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패스해야 될 경기 같아요. 이제 아약스가 리그에서는 PSV를 승점 8점 차로 따돌리고 아주 좋은 행보여가지고 막 수비로 반전을 이끌어낸 파라올리 감독을 되게 칭찬 많이 했었는데, 사실 아약스가 좀 유로파 무대에서는 애매했었거든요. 유로파에서는 사실 뭐 직행도 못했고, 플레이오프에서 이 위니용한테 원정을 잡고도 2차전에서 홈에서 첫 골도 세트피스, 두 번째 골도 이제 루가니가 그냥 걷어내면 되는 거를 패스 미스를 해가지고 다비 클라센이 이제 핸드링 때문에 2른 퇴장, 페널티킥까지 주고 그래갖고 연장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올라갔거든요.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좀 억가가 있다고 보긴 한데, 그래도 기대치를 해주지 못했다, 뭐 그런 거고. 자,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여전히 분데스리가에서 3위예요.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은, 확실히 이제 주포 마른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이후에 성적이 3승 3무 1패로 조금 하향 곡선이거든요. 뭐 에케티케나 우준 이런 애들이 힘을 내주고 있긴 한데, 프랑크푸르트도 핵심 전력이 빠진 거는 타격이 될 만하다고 봅니다. 그 이후에 성적이 좀 안 좋은 것도 그렇고. 근데 뭐 이거는 아약스도 지금 결장상으로는 이렇게 뭐 조던 핸더슨이나 다비 클라센, 특히 클라센은 뭐 주장이자 10번이고 핵심 중에 핵심인데, 이런 중원 자원도 구멍이 있는 게 아쉽기도 하고, 양 팀 다 이번 유로파에서는 나름대로 레벨이 있는 애들이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실속은 없는 느낌이거든요.
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, 아약스가 이건 홈에서 배당이 좋다 한들 이 주력 자원들 결장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무섭기도 하고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저는 한번 아약스를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빌바오. 이번 아마 유로파 1차전에서 가장 좀 재밌는 매치 같아요. 사실상 컨텐더급 간의 대결인데, 로마는 최근에 제가 로마의 홈전적을 많이 말씀드렸었죠. 홈에서 지금 10승 1무로 모든 대회에서 그냥 미친 홈빨이 보이고 있어. 더구나 이제 또 최근 그냥 11경기만 봐도 11경기 그냥 8승 3무로 홈이나 원정 안 가리고 8승 3무로 라니에리의 마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제 뭐 직전 코모전은 큰 위기였었지만은 살레마르커스의 이제 동점골 이후에 상대 퇴장,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탄테의 롱볼, 렌쉬 다이렉트 어시스트, 도우비쿠의 극장골, 경기를 뒤집어내기도 했었습니다. 딱 그냥 로마의 지금 위닝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, 동시에 이 로마 역시 마냥 막 편하게 보기는 어렵다, 그런 것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꼬마한테 되게 잘 싸웠었어요. 이때 7점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막판에 또 골대를 뭐 3번이나 맞추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. 참 빌바오가 운떼기도 없었어. 그냥 저는 이건 사실상 유로파 무대에서 가장 강한 팀들끼리 만난 셈이기도 하고, 저는 요즘에 로마 정도면은 지금 유로파에서도 우승 배당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 얘가 보니까 로마가 지금 유로파 우승 배당에서 한 7등 정도인데,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요즘 포스로는. 그 정도로 좀 빡센 팀들끼리 만난 거기도 하고, 솔직히 뭐 무승부가 제일 끌리는데, 근데 뭐 아무리 로마가 요즘에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홈발도 있지 하지만은 빌바오도 얘네들이 뭐 리그 내에서의 지금 입지가 공고하게 지금 4위를 다지고 있잖아요. 최근에 뭐 꼬마 상태로 잘했던 거,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빌바오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. 뭐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배당을 알 수 없지만은, 이게 빌바오의 프렌이 만약에 베테맨에서 1.7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빌바오 프렌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아니면 그냥 무승부 정도? 그 정도만 내다보고 싶네요. 로마 잘하는 건 알겠는데 빌바오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,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제가 한 2경기만 할 텐데, 파나시나이코스 대 피오렌티나입니다. 자, 지금 피렌체가 리그에서 뭐 3연패도 있긴 했지만은 레츠한테 이기면서 뭐 급한 불은 껐어요, 홈에서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는 첼시 다음으로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이거든요. 그냥 단순하게 6컨에서는 거의 뭐 부러진 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 대승 거둔 적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 그냥 피렌체가 첼시 다음으로 6컨에서는 센 팀이에요. 이제 파나시나이코스는 직전 그 비킹구르한테 1차전이 개 역배가 터졌었죠. 제가 이거를 분석할 때 뭐 날씨 분석하고 이래갖고 역배를 맞췄었는데, 1차전 막바지 때 2대1이었던 게 논란이 있는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얻어냈었거든. 그랬는데 이제 2차전도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골 덕분에 연장 안 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16강을 온 거였거든요. 그만큼 저는 이번 대회에서 입지 차이라든지 그리고 또 리그의 수준차, 그런 면에서 피렌체가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. 이게 근데 하필이면 피렌체가 3월달에 피렌체의 3월 일정을 보면은 이제 파나시나이코스랑 한 다음에 나폴리 만나고 다시 파나시코스, 유벤투스, 아탈란타, 이렇게 일정이 아주 개빡세기도 해가지고 분명히 피렌체가 또 로테를 돌리긴 할 거거든요. 피렌체는 이번에 6컨에서는 거의 매번 로테를 돌리긴 했었는데, 저는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도 이거는 피렌체가 배당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스 원정이어도 한번 피렌체의 승정도 눌러보고 싶네요. 자, 이 파포스 대 유르고르덴인데, 이거는 그냥 파포스 특유의 키프로스 혼발,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. 파포스 이 키프로스 혼발이 꽤 있거든. 그리고 이번 시즌에 키프로스 클럽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아마 살아남은 팀일 거예요. 원래 이제 뭐 아포엘도 있었고 오모니아 니코시아도 있었는데, 오모니아 니코시아와의 이 집안 대결에서 파포스가 이기고 올라왔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뭐 유르고르덴이 지금 스웨덴 리그도 아직 개막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유르고르덴도 이제 그 컵 대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 일정이나 체력 면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, 얘네들도 사실은 이번 대회 일정이 좀 쉬운 편이었었거든. 그냥 나는 뭐 사실 뭐 분석이 안 되는 경기라서 잘 모르니까, 나도 배당도 별로고 뭐 주력으로 넣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, 그냥 서브 정도로 파포스의 홈승? 배당상으로 그 정도는 내다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저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